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박완서입니다. 저는 제 삶에서 수많은 상실과 파멸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고통을 겪고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한 끝에 저는 많은 이들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40대 후반에야 비로소 문학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변고들이 저에게 깊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에 용감하게 맞서고 놓아주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의성과 혁신을 위한 마음의 여백신로 유발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리정돈의 심리학에 대해 그리고 집착에서 벗어나 완전히 다른 황혼기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앉아 계신 방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스스로는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언젠가는 쓰겠지 혹은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는 생각으로 붙잡아둔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 모든 것들은 과거에 대한 집착의 산물입니다. 이 집착은 단순히 물질적인 물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 안에 남아있는 오래된 에너지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낡은 에너지가 새롭고 좋은 에너지가 여러분의 생활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정리를 미루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멋진 미래가 이 부정적인 악순환으로 인해 자꾸만 뒤로 밀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악순환을 끊고 침체된 공기를 청소하여 새로운 행운을 초대해야 합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여 힘들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손실 회피러스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심리 반응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십시오. 붙잡고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해입니다. 여러분은 공간을 잃고 기회를 잃고 운을 잃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보관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으니 이보다 더 큰 손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로 깨끗하게 정리하면 행운과 기회가 그 빈 공간으로 부드럽게 들어올 것입니다. 이는 인식에 있어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정리하지 않는 것이 손해라는 깨달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리정돈은 어떤 놀라운 이점을 가져올까요? 첫 번째 이점은 영혼을 정화한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물리적 환경은 내면의 심리 상태를 깊이 반영합니다. 역사를 보면 혼란스럽고 더러운 환경이 인간의 영혼 속에서 타락과 부정적인 요소를 낳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은 영혼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물건이 쌓인 어지러운 방은 무수한 기억을 끊임없이 불러와 뇌의 짐을 지우고 마음이 쉬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 깨끗한 정리정돈이 여러분의 영혼을 평온하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 이점은 금전 감각이 예리해진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일수록 소유물이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아끼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물건만 남깁니다. 필요한 물건과 불필요한 물건을 선별하는 과정은 여러분에게 물건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게 만듭니다. 아끼고 존중하는 물건들 속에서 생활할 때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감각이 자연스레 형성됩니다. 이는 여러분이 가치 있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아보고 덤으로 산다, 싸니까 산다 같은 낭비를 멈추게 합니다.
아끼는 물건을 오래 사용하는 것은 정신적인 풍요를 가져오며, 이는 제가 작품에서 자주 다루는 소비 지상주의를 반대하는 정신과도 일치합니다. 세 번째 이점은 과거의 집착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집착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며 필요 없는 것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착각하는 심리적인 착각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행위는 자신의 과거 일부와 단절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예를 들어 불만이나 과거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쓰레기를 안고 사는 것입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은 심리적으로 얽힌 부분과 단호하게 이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여러분은 마음이 가벼워지고 상쾌해지는 것을 느낄 것이며, 이는 곧 심리적 짐을 내려놓는데 용기를 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점은 앞으로 나아갈 동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이 만들어지면 신기하게도 정신적인 여백 신호 유바 또한 생겨납니다. 이는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겠다는 의지를 만들어냅니다. 정리를 할 때 물건이 줄어들면 뇌가 정보 처리의 부담으로부터 해방되고, 이전까지 잡념에 소모되던 에너지를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러한 이점들을 이해하셨습니다. 이제 시작하십시오. 정리정돈의 과정은 매우 단순하며 단 3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버리기, 정리하기, 그리고 재발 방지입니다. 이 중에서 버리기가 가장 중요하며 성공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하게 타인의 개인 물품은 자녀, 배우자,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절대 동의 없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그것이 쓰레기로 보일지라도 가족에게는 귀중한 수집품일 수 있습니다. 저는 친구 최지훈 씨가 아내가 멋대로 그의 수집품을 중고 가게에 팔아버린 후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 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버리는 기준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물건이 중고시장에 나와 있다면 내가 돈을 주고 다시 살 것인가? 만약 사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면 비록 아직 쓸 수 있을지라도 그 물건의 역할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끝난 것입니다. 망설여지는 물건은 보류 상자에 넣어 1년 후의 날짜를 명확히 적어두십시오. 만약 1년이 지나도록 그 상자를 열어 물건을 꺼낼 필요가 없었다면 그것은 불필요한 것이었음을 의미하므로 처분해도 좋습니다. 규칙은 이렇습니다.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지만 기한을 정하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 지인에게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주려 한다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입니다. 물건은 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김민지, 진민지라는 소녀가 친척 아주머니 이미수 리메슈 씨 댁을 방문했을 때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머니가 유행이 지난 낡은 코트를 억지로 입혀보려 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에게 물건을 주는 행위는 호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아깝다는 마음에서 비롯되어 상대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물건을 버리고 보류품을 정리한 후에는 정리하기 단계로 넘어갑니다. 남아있는 물건들을 단순히 편리하게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 작품처럼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십시오. 방 안이나 옷장 안 모두 물건들 사이에 틈을 두어야 합니다. 이 여백은 정신적인 풍요로움과 여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지막은 재발 방지입니다.
가장 간단한 규칙은 대체 법칙입니다. 새 물건 하나를 사면 헛 물건 하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새 티셔츠를 샀다면 옷장 속에 있는 낡은 티셔츠 한 장에 감사하며 버리십시오. 이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면 물건의 총량이 절대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이 정리 후 다시 어지럽힐까봐 걱정된다면 깨끗한 비누향과 같은 청결한 향기로 방을 채우십시오. 기분 좋은 향기는 인간의 본능에 작용하여 무의식적으로 공간을 더럽히는 것을 꺼리게 만듭니다. 방 정리 정도는 단순한 청소를 넘어선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연마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인생 전체를 바꿀 힘을 가진 가장 확실한 자기 투자입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방과 어지러운 방에서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동시에 마음속의 집착을 청소하십시오. 진정한 풍요로움은 해방된 영혼과 정화된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앞에 불필요한 물건 하나를 놓아주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